Well, you're now seeing the fundamental difference between Tesla, the car company, and other companies, car companies. One of them is building a thing, and one of them is building technology. 안녕하세요. 테슬라 주가가 적어도 51선, 201선이 겹치고 있는 $200 중반대까지는 올라가야 되는데요. 저 구간을 버티어주면서 소프트웨어 마진이 나오는 것이 중요하죠. 하지만 언론과 월가에서는 지금 주가에서 더 하락을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장을 살펴보시면 역시나 전기차인데요. 전기차 딜리버리 대수 성장이 둔화가 된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 차 한 대 팔 때마다 나오는 매출 성장률 감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전기차 마진은 축소가 되겠죠. 결국 모든 베어리시의 관점은 전기차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엔비디아의 젠슨 황을 비롯해서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모건 스탠리의 애덤 조나스까지 테슬라 분리시로 보시는 분들은 전기차만 보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기차만 살펴보시더라도 엄청난 마진 하락을 했다라고 하지만 포드, GM 등 다른 레거시 업체랑 비교하더라도 테슬라가 창출하는 현금 흐름은 엄청난 격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기차 치킨 게임의 승자는 테슬라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차량 원가 절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 모델은 최대치로 낮추었다라고 보는데요. 여기서 더 낮추려면 모델 2까지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럼 테슬라가 전기차 기업이 아니고 AI 기업이 되려면 테슬라가 최대 강점을 보여줄 수 있고 다른 기업들이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바로 로보택시 사업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로보택시 사업을 진행하려면 전기차와 배터리 충전 인프라가 필요하죠. 현재 테슬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고, 충전소 부분을 본다라면 최근에는 호텔들과 계약을 맺으면서 더 많은 충전소 인프라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로보택시에 필요한 하드웨어는 충분히 준비가 되어 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소프트웨어 부분 FSD가 북미 시장을 넘어서 다른 대륙으로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미국 다음은 중국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중국 FSD는 조금 딜레이가 될 것 같네요. 오히려 유럽 쪽을 조금 더 빠르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미국의 백악관에서도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이 자율주행을 돌리면서 데이터를 콜렉트하고 그것을 중국으로 전송할 수가 있다라는 우려의 메시지를 남기고 있죠. 미국 상무부에서는 중국 자율주행 전기차들이 수많은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베이징으로 보낼 것이다. 이 말을 반대로 한다면 테슬라의 FSD가 중국에서 배포가 시작된다라면 테슬라 차량들은 중국에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전송을 하죠. 현재 미국과 중국은 데이터 패권 전쟁을 하고 있고 테슬라 FSD가 중국에서 배포가 되려면 중국 전기차 역시나 미국에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해야겠죠. 그렇다면 다음 FSD는 중국이 아니라 유럽일 가능성이 점차 높아져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X에서 가장 핫한 테슬라 뉴스가 FSD 베타 버전이 9월달에 유럽에서 배포가 될 거라는 소식인데요. 물론 공식적인 소식은 아니지만 중국 시장 진출이 조금 어려워 보이면서 유럽 쪽으로 조금 더 무게감이 실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구체화된 숫자 9월달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UN 규제 드라이버 컨트롤 어시스턴트 시스템, 이것이 자율주행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규제가 조금씩 완화가 되면서 테슬라 FSD 베타가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요. 결국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완성하려면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할 것이고 이러한 이유로 가격 인하 정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X에서 떠돌고 있는 이 루머가 사실이라면 9월달에 FSD 베타 버전이 유럽에서 배포가 된다라면 테슬라 주가는 다시 한번 더 크게 한 방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엔비디아가 데이터 센터 매출을 보여줌으로써 주가 폭등이 나왔듯이 테슬라 소프트웨어 매출에 대한 가능성이 나온다라면 반드시 주가 폭등은 나오겠죠.
그리고 현재 테슬라만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자동차 기업은 존재를 하지 않고 있고요. 현재 테슬라 다음 자동차 부분에서 소프트웨어 역량을 보여주는 기업은 기존 레거시 기업이 아니라 오히려 중국 기업이라는 점인데요. 그리고 테슬라 봇에 대한 구인 광고는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테슬라의 주가를 크게 올릴 수가 있는 것은 더 이상 전기차가 아니라 FSD와 테슬라 봇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현재 테슬라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세금 혜택을 어떻게 받는지에 따라서 각각 주에 따라서 살 수 있는 금액의 차이점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기차 구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격이기 때문에 세금 혜택을 계속 쓸어 담아야겠죠. 그리고 X에서는 테슬라 유로 광고 역시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 중국에서는 2월 첫째 주 보험 등록 대수 1600대를 공개하였고 이 수치는 YOY 기준으로 22% 상승입니다. 2월달 첫 번째 주 스타트는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물론 최근에 머스크와 이 사진을 두고 많은 비판 여론들이 쏟아지고는 있는데요. 하지만 테슬라 장기 투자자분들은 현재 테슬라가 보여주는 미래 성장성, 이러한 부분들이 마진과 성장률을 개선시키면서 결국 주가 보상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젠슨 황, 댄 아이브스 등 많은 분들이 장기 투자에 대한 가치를 언급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핵심은 AI가 될 것인데요. 테슬라를 두고 전기차만 바라보는 것은 좁은 시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현명한 투자는 넓은 시야를 가져야겠죠. 그리고 2월 6일 알크 펀드에서는 두 개의 기업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테슬라와 팔란티어죠. Like, 2 years ago we did 92 pilots. And last year, really mostly the second half of the year, we did over 500 boot camps. 팔란티어는 4분기 어닝 발표 후에 무려 30% 상승이라는 엄청난 폭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폭등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AI에 대한 수요는 강력하다라는 점이고 AI 혁명은 팔란티어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현재 팔란티어에게 엔비디아 모멘트가 오고 있다라고 하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언급한 팔란티어의 의미 있는 방식, 중대한 기회들, 이것을 조금 풀어서 해석을 하자면요. 팔란티어의 매출만 본다라면 2022년, 2023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300밀리언 정도 상승을 했죠. 하지만 수익성을 본다라면 완전히 이야기는 달라지는데요. 마이너스 371밀리언에서 플러스 271밀리언. 수익은 2배 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AI 분야에 대한 수요가 강력하고 의미 있는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숫자에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가에서는 팔란티어에 대한 리포트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목표 주가 24달러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팔란티어를 AI 데이터 부분에 대해서 리더 기업으로 보고 있고 특히나 캐시 킹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란티어 투자를 굉장히 심플하게 접근을 하죠. AI 플랫폼 시장의 성장성이 둔화가 된다라면 팔란티어 주가는 하락을 하고 AI 플랫폼 시장이 성장을 크게 한다라면 팔란티어 주가는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팔란티어는 AI 수요가 강력하다라는 것을 분기마다 증명을 해내고 있죠.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EPS 성장률을 꾸준하게 올라갈 것이라는 예측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결국 EPS 예상치가 증가를 하였고 영업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계약이 나오고 있으면서 현금 흐름은 아주 좋습니다. 더 이상 팔란티어에 대해서 어떠한 말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모건 스탠리 역시나 팔란티어 리포트를 내놓고 있는데 목표 주가는 12달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케이스로 본다라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같이 24달러를 제시하고 있죠. 우선 팔란티어의 강점에 대해서 세 가지 언급을 하였습니다. 매출 성장률에 대한 기대치, 추가 계약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점, 현금 흐름이 강력하다라는 점인데요. 그리고 약점으로는 가이던스가 생각보다 약하다. 정부 매출 둔화와 해외 매출이 미국 매출보다 약하다라는 점인데요. 그렇지만 이미 팔란티어의 주가는 24달러에 점차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방에 말이죠. 그리고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는 팔란티어 목표 주가 30달러를 제시하고 있네요. 왜 갑자기 목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일까요? 바로 또 다른 큰 계약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로부터 650밀리언 큰 계약을 따내고 있죠. 팔란티어 투자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매 분기마다 매 달마다 계약건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AI에 대한 수요가 정확하게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팔란티어의 CEO 알렉스 카프 역시나 우리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넘쳐난다라고 합니다. 이 추세만 계속 된다라면 $50 2027년이 아니라 올해에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엔비디아의 주가 폭등이 말하는 것은 AI에 대한 버블인데 그 버블을 탈 수 있는 기업이 팔란티어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S&P 500 편입까지 된다라면 올해 정말로 $50 팔란티어가 이루어낼지도 모르겠습니다. As you said, we've got now thousands of vehicles that have been assembled in the plant. So 그리고 현재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먼저 200일선 $5를 넘겨버리는 것이 중요한데요. 하지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주가는 $5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지만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필요한데요. 현재로서는 사우디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죠. 현재 루시드의 펀더멘탈을 본다라면 시어와 루시드 여기가 합병할 가능성 역시나 높아지고 있습니다. 토요타와 렉서스, 현대차와 제네시스 이러한 관계가 시어 루시드에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루시드의 매출을 만들어주고 루시드 에어를 구입하는 것은 결국 루시드를 살려주는 것은 사우디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루시드 에어를 구매하고 있죠. 최근에 루시드는 새로운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럭셔리 백화점이랑 파트너십을 맺었죠. 사실 자동차 럭셔리는 유럽 시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유럽 3대장이 영국, 프랑스, 독일이고 럭셔리는 독일이죠. 그만큼 루시드가 영업 부분에서 어떻게든 매출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것인데 보이시는 것처럼 명품 구매하러 온 사람으로부터 구매로 이어지도록 하는 전략을 짜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루시드의 CEO 피터 롤린스는 럭셔리에 대한 의지는 확고해 보이네요. 하지만 나오고 있는 숫자들은 럭셔리가 맞을까라는 의문점이 듭니다. 독일 시장에서 1월 달에 루시드 2대 팔았는데요. 그렇다면 루시드 에어가 독일에서 왜 판매가 부진한지 정확한 이유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죠. 먼저 루시드를 대표하는 이미지는 주행거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긴 주행거리가 가능한 것이 배터리 기술력이 될 것이고 배터리 셀 생산 능력이 아니라 배터리 패키징,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등이 있을 것인데요. 하지만 럭셔리 세단에 대한 수요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럭셔리 세단 자체가 장거리 운행을 위한 차량이 아니죠. 도심지 운행이고 쇼핑이 되었던 파티를 가던 긴 주행거리가 럭셔리 세단에서 장점이 아니라는 점이죠. 거기에다가 중국 기업들의 주행거리는 늘어나고 있고 마력 역시나 1000마력 이상의 전기차는 이제 흔해져 보입니다. 정확한 팩트만 놓고 봤을 때 현재 루시드의 주가가 폭락한 이유를 본다라면 수익성 개선이 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긴 주행거리를 장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딜리버리 밴이 되었던 SUV 같은 경우에는 주행거리가 중요하겠네요. 하지만 고급 세단은 아닙니다. 숫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현재 사우디가 계속 루시드 에어를 구매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우디를 통해서 손실 폭을 줄여 나갈 수 있는지가 올해는 중요해 보이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